정신건강복지와 라이프스타일. 서울여대 명예교수 조희일.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다. 최근 서울대 안유석 교수는 과잉경쟁이라는 사회문화적 특성 속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1997년 IMF로 촉발된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청년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어 왔다. 2024년 현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250개소 이상이 운영되어 예상한 대로 21세기 사회복지 실천의 최대 과제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1세기 디지털 문명 세계로 진입하면서 삶이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 및 단절 현상은 점차 증가되는 듯하다.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노력은 의외로 줄어들어 결국은 모든 인간적 사회적 문제 해결은 점점 더 개인의 몫이 되어가는 것 같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셀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대처 및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AI 타임스의 한 흥미있는 기사의 제목은 챗 GPT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말. 나도 모르는 나를 알려줘 라는 것이다. 즉 챗 GPT에게 자신의 내면을 분석해달라는 질문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나의 뇌와 생체 인식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범용 인간지능 아지이든 초지능이든 나도 이해 못할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줄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보다 능동적인 각 개인의 안녕 증진과 정신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답을 미루어왔던 명령조의 질문인 너 자신을 알라를 나 자신을 알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나 자신은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방향을 탐색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잘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또는 대충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만 알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주의 트렌드가 증가하면서 새 기술 AI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이해의 탐색 노력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 모든 개인은 자신이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 유용성이 적거나 또는 유용성이 별로 없는 존재는 아닌지를 각자 확인하여 자기 격려와 자기 동기부여로 최대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얼마 전 가시미 히지로의 미움받을 용기에 의해 한국 사람들에게도 더 잘 알려지게 된 애들러 알프리드 애들러의 개인심리학 인디비주얼 사이칼러지 이론의 중심이 되는 라이프스타일 개념의 예를 나 자신을 알자의 해답을 찾는 지침으로 제안해보려 한다. 애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였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심리학을 창시했다.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애들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칼 구스타프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오늘날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드의 행동의 원인론과 결정론을 부인하고 사람은 자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회적 목적 접근 소시오텔리올라지클 어프로치를 내세웠다. 애들러에 의하면 우리는 각자 주체적인 인지 및 해석의 능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자유와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과거의 환경이나 능력 또는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애들러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 사이칼러지 어브커러지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기존의 난해한 개념의 성격 퍼서널리티이라는 용어보다는 생활 스타일 즉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격을 타고난 천성이란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도 본래 개인이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심리학이라는 용어는 각 개인의 유일무이한 독특성 그리고 각 개인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고유한 방식, 즉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나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각 개인은 각기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았는데 이 고유한 방식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며 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오리지널 라이프 스타일의 구축은 4세 또는 5세경 이미 완성된다고 했다. 즉 삶은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타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과 자신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어린 시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틀로 형성되며 이것이 삶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의 확고한 태도로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대부분의 경험들은 오직 그가 형성한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될 것이고 이러한 해석에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모든 경험은 완전히 제외시키거나 최소한 경시되어 편향적 지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의 지원을 받게 되며 라이프 스타일을 훼손하거나 모순되는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들은 대부분 거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아 개념에 고통을 줄 정도의 상반되는 사고와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개인은 최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만 어린 시절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세상에 대한 인상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형성된 잘못된 반응 방법이나 버릇은 일생 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어린 시절 형성된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주든지 또는 인생의 파국을 초래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의 프로토타입은 완전히 변화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삶의 과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함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내재해 있는 어린 시절 생성된 기본적 실수들 베이식 미스테이크스를 어느 정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애들러는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성 즉 공동체 감정 또는 지역사회 감정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포함시켰는가라는 사회성의 양과 질이 각 개인의 정신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성 소셜 인트러스트이란 감정이 뱀퍼시 능력이 기반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감정, 그들 가운데 소속한다는 감정 그리고 그들과 공동선 커먼굿을 추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 등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세상은 점차 더욱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지켜야 하겠지만 보다 건전한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전체론 홀리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의 태도와 능력을 전제로 하는 인생과업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에서의 생존이라는 조건이 부여하는 인생의 주요 과업들은 우정, 사회관계, 일, 직업생활, 사랑과 결혼 등이며 이러한 과업 수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요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기수용 및 자기관리 셀프 매너지먼트 과업 그리고 인생의 의미 더 미닝 오브 라이프와 목적을 끝까지 지켜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과업의 추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5 과업들 중 어느 것과 직면하든지 충분한 정도의 사회성 및 사회적 감정을 갖추지 못한 개인은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문제를 대면할 수 없는 위축된 감정을 느끼거나 과도하게 부적당한 감정 또는 열등한 감정에 압도당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정신장애로 취급되온 노이로제, 정신증, 그리고 성격장애 증상들은 단지 정상적인 인생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자신들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부적절성을 숨기기 위하거나 또는 사적인 논리 프라이벗 나징로 나름 대처하려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자아존엄성의 환각을 유지할 여유 공간을 마련하려는 자기 보호장치 셀프 가딩 디바이스 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이러한 자기 보호 장치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꾸준히 시도해보고 검증해온 자기 보호 방법이며 행동 패턴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신경증적 성격 누라틱 퍼서널리티 또는 신경증적 라이프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과정과 육체적 과정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시민성장의 사이코소매틱 디소더 의학의 결과에 의하면 많은 신체적 병 증세가 신경증적 라이프 스타일에서 발생한다고도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이 같은 인간이해에 대한 비관론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 등 인간 연구와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편타당한 인간이해 또는 인간행동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해에 접근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각 개인의 사회성 추구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사회성의 바탕이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감정을 키워주는 것이 유아기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녀에게 아버지를 잘 소개해서 긍정적 사회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어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점차 친사회적 감정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합심해서 격려하고 권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면 아동은 자신의 인생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회적 감정과 사회 기능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적절한 사회적 감정을 발달시키는 데 실패하는 것이 전적으로 어머니와 부모의 잘못이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인 열등한 조건, 약한 체질 또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환경적 상황인지 등으로 인해 삶 자체를 너무 힘들다고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감정을 앞세워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들의 열등감이 너무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키워서 사회적 감정의 발달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 애들러가 언급하는 이러한 범주에는 소위 지나치게 외모에 열등감을 느끼는 아동, 고집 세고 다루기 힘든 아동, 신체적 조건에 결함이 있는 아동,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된 아동, 그리고 과도한 과잉보호로 버릇없이 자란 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어린 시절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아동들의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들에도 사회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드라이커스 드리커즈는 지나친 관심 끌기의 목적, 자기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와의 힘겨루기, 부모에 대한 분노감으로 복수하기 그리고 무기력감을 보여서 실제적 또는 정서적 부담을 덜기 등의 목적 등으로 요약했다. 이런 아동들 경우에도 긍정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성의 발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동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장애 조건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장애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용기는 상당한 정도로 많은 양의 사회성을 습득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러한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동이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 및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사회성 발달을 지속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전념할 수 있으나 용기가 부족한 또는 낙담한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삶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아동이 용기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인생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협력과 공헌의 사회성을 사회봉사 같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훈련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 훈련과 더불어 각 개인은 마치 고고학자와 같은 자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색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각자가 자신의 정신건강 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알자라는 각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해의 탐색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얻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 형성 과정을 몇 개의 생성 AI에게 물어본 결과 오리지널 라이프 스타일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특히 가정 경험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이프 스타일 탐색의 구체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순위 버스 오더 콜론 첫째, 중간, 막내, 외동아이 등의 출생순위가 아이의 차별적인 라이프 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출생순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질 나이 차이는 2, 3세 이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정 분위기 패밀리 애트머스피어 콜론 가정의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 부모의 양육 방식의 일관성, 부모의 기대와 태도 등이 아이의 삶에 대한 지각과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랑과 믿음의 지원을 받은 아이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지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자매 간의 지나친 경쟁 또는 협력의 경험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셋째, 초기 기억 얼리 레컬렉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중에서 선택된 초기의 기억들은 각 개인의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통각의 도식 또는 인지적 지도 카그니티브 맵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유연상에 의해 생각나는 대로 상세하게 서술하며 8, 9세까지의 기억이 좋다. 기억 내용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기억도 상관없으며 기억이 없거나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 탐색을 위한 동기를 잘 점검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맥락 소셜 컨택트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라이프 스타일은 가족 성원을 비롯한 일가 친척, 친구들, 학교,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이 개인의 신념과 목표,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용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어린 시절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을 최대한 면밀하게 반성적으로 곧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